저도 예금, 적금도 다 해보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적금도 들고 해봤는데 그게 답은 아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스토리 부토리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경기 아파트 4채 아파트를 투자를 하고 있고 역전세 없이 잘 굴리고 불려서 레버리지를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엄청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무료 특강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에게 질문 Q&A도 받으면서 좀 인사이트를 드리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길지 않은 한 6년 정도 되는 투자의 시간 동안 아주 폭등기와 폭락기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를 업로드를 할 건데 제가 지금까지 투자해온 방식이라든지 뭐 생각하고 있는 거, 뭐 포트폴리오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마인드 얘기도 하고. 첫 번째로 저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게 투자랑 뭐가 다르냐 하시면은 어디에 살았다 그럴까요? 용인에 살아왔어요. 부모님도 다 여기에 살아요. 근데 그렇다고 결혼할 때가 돼서 이 집을 보는 게 아니라 물리적 거리를 넓혀가지고 수원도 보고 안양도 보고 하남도 보고 성남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물리적 거리를 넓혀서 내가 보는 관점으로 조금 실거주를 보시면 물론 직장과의 거리가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 관점에서 이제 실거주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낮은 가격에 저평가된 아파트에 좋은 입지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매매 방식이 일반 매매, 경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파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갭 투자라 그러죠. 전세 레버리지 투자. 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 투자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가 5억이 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에. 사실 저는 이 방식을 알고 나서 와 미쳤다 생각했어요. 이런 방식이 다 있어? 약간 그랬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보시기에 5억짜리 집이 있으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20대 한 초반까지는 내가 집이 5억이 다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쨌거나 대출을 받든 뭐라든 5억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전세가 3억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이 3억의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어요. 집주인이랑 계약을 한 거예요. 저 3억 2년 동안 잠깐 드릴 테니 잠깐 드리는 거예요. 잠깐 요거 잠깐 갖고 있어 주세요. 저 여기 살게요. 2년 기간 뒤에 돌려주세요. 하고 임차인이 들어와요. 전세입자가 들어오면 나는 2억의 돈만 있으면 여기 이 아파트가 내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상에 부토리라고 집주인 소유주가 딱 생기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신박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 지금까지 내가 이런 걸 몰랐을까? 저는 이런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저는 내 채라고 했잖아요. 이 장점이 뭐냐면 아파트가 네 채가 있을 때 새로 만들어 볼게요. 아파트가 네 채가 있을 때 둘, 셋, 넷 있을 때 이게 5억이에요. 근데 전세금이 한 3억 있어요. 근데 이게 전세가 나중에 공급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급이 없고 전세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되게 많아서 1억이 올랐어요. 전세가 4억이 됐어요. 그래서 2022년에 3억에 거래를 했는데 현재 2년이 지난 2024년에 전세금이 1억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할 때 현재 시점에서 정책상으로 5%밖에 올리지 못하긴 합니다. 그럼 3억에 5%니까 1,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세입자가 저한테 부토리한테 1,500만 원을 전세금으로 줘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대출금에 넣어놓을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한참 문제가 많았던 그런 이슈들이 전세입자분들 역전세 났을 때 돈 못 돌려줬던 이유가 이 돈을 새로운 투자에 넣어놨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반환 방법이 없어서 그랬던 경우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아예 대놓고 전세 사기를 치는 경우는 또 별개지만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그리고 그럼 예를 들면 이 집이 1,500만 원이 올랐지만 2026년 기점으로 만약에 공급이 너무 없어요. 서울 수도권 공급도 없고 그래서 전세 수요 자체도 많아가지고 전세 공급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는 집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들어가 살고 싶어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막 올랐어요.
그래서 이때 2024년 시점으로는 1억이 오른 상태지만 26년이 됐더니 1억이 더 올라서 총 2억이 오른 거예요. 이때 계약을 했던 시점과 3억에서 5억이 된 거죠. 그 사이에 당연히 이 매매가는 더 많이 올랐겠죠. 예를 들면 7억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2억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 2억 더 내고 여기 산다. 대출 빌려야겠죠. 두 번째, 이사를 간다. 근데 이사를 가면 문제가 뭐죠? 이 비슷한 위치의 급지의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생각했던 게, 전세 살면은 안 되겠다라는 게 가장 저는 첫 번째였어요. 절대 전세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파트가 네 채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에 살고 있어요. 저는 청약과 전세가 굉장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의 손에 남의 손에 어떤 키를 쥐어주는 일이다. 내 인생에 대한 키를 쥐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청약 어떻게 되죠? 마치 로또처럼 누가 날 뽑아줘야 돼요. 랜덤으로 그것도. 뭐 랜덤으로 뽑게 되겠죠. 뭐 점수나 이런 거 떠나서 무순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뽑아줍니다. 근데 전세는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금 올려달라 그랬는데 못 올려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전세는 내가 실제로 어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원금과 이자가 계속 내 통장에선 나가고 있어요. 차라리 내 집 한 채에서 이 원리금이 나가면 결국에는 빚 갚으면 내 아파트가 되지만 전세입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아파트를 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무료특강 할 때도 저는 전세와 청약에 절대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제도를 활용을 어느 정도 하고 내가 집을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전세와 청약은 일단 한번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신축의 어떤 전세가 있고 구축의 매매, 내가 집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신축 어때요? 인프라 좋고 뭐 카페테리아, 뭐 CGV 영화관부터 해서 요즘 수영장, 뭐 찜질방, 뭐 스터디 카페 기본이죠. 헬스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뭐 주차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한 대는 무조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구축 같은 경우는 여기 주변에 인프라도 좋겠죠. 뭐 스타필드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평지에다가 이렇게 주변을 쫙 깔아놨으니까 이렇게 특히 신도시 같은 데는 주변도 다 평지예요. 그러니까 애기 키우기도 너무 좋아. 근데 구축은 뭐 언덕이고 그다음에 뭐 맨날 이중 주차해요. 주차 이렇게 자동차 있으면 여기다 막 이중 주차 해놓습니다. 밀어야 돼. 이거 밀어야 돼요. 밀어야 되고 막 복도식도 있고 벌레도 많고 막 누수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뭐 곰팡이가 있을 수도 있고 별의별 이슈가 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축 2년 살고 나 2년 돈 모아가지고 구축 들어갈게. 아니 구축이 아니라 매매할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과연 여기서 2년을 산 분들이 이거 뭐 구축 아파트 흔히 몬테크라 그러죠.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저도 원룸에서 살았어요. 여기가 상가 건물이었는데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1층에 삼겹살집이 있었고 2층, 3층이 이제 원룸이고 4층에 막 테니스, 스쿼시 막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가 건물이어서 방이 겨울에 진짜 냉골이었습니다. 바닥이 양말을 못 벗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야 제가 샤워하고 그랬거든요. 퇴근하고도. 근데 그 정도로 바퀴벌레 진짜 많았고 막 문에 붙어있고 화장실 새벽에 가려 그러면 근데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낮은 곳 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신축 아파트 월세 들어와 있는데 이 어떤 상승감을 누리면서 되게 행복한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작하지 않고 내가 처음부터 좋은 아파트의 전세 남의 집에 살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 집이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살기 너무 좋다. 막 집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막 홈카페 이러면서 뭐
커피 머신, 거기서부터 집에 뭐 이쁜 뭐 그릇도 사고, 사실 필요 없거든요. 부모님 집에 안 쓰는 그릇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에 들어오면 내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 어떤 디딤돌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신축 아파트는 특히 전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내가 처음에는 서울에서 시작했어요, 전세를. 근데 집주인이 우리 전세금 올려달래요. 계속 전세 올라요. 그럼 경기도로 밀려나고, 경기도에 살았던 사람은 또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주요 입지에서 외곽으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내가 자본주의에서 소유권을 가져가지 않는 일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무슨 방법이든, 저는 제가 이제 갭 투자를 진행했지만 뭐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산. 저는 지금 신랑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주식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안정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식도 ETF, 뭐 당연히 단일 주식도 사봤죠. 막 신랑 지금 생일 선물로 엔비디아도 사주고 막 수익률이 막 400%막 이래요. 21년도에 사줬나 그랬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단일 주식으로는 조금 굉장한 멘탈이 있지 않고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S&P 500 있잖아요. S&P 500 요거 저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요거 아내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본인이 하늘나라 가면 이거 사 모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미국 500대 기업을 추종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주식이요. 요거 투자하고 있고, 저는 운용 수수료가 적은 VO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집에 저희 집에 금고가 있어가지고 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연금저축도 넣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주택자는 최대한 이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게 있잖아요. 스노우볼 효과. 눈덩이가 처음부터 큰 눈덩이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눈덩이를 최대한 똘똘 뭉쳐요. 여기 주식에 넣을 돈, 연금저축에 넣을 돈, 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똘똘 뭉쳐가지고 최대한 좋은 똘똘한 한 채의 아파트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시겠죠. 내가 이주택자가 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넣을지 하는 건데, 저는 어느 정도 투자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을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부동산에 아예 저의 자산이 몰빵이 돼 있었습니다. 주식 조금씩 하긴 했지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에 자산을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은 똘똘 뭉쳐서 일단은 최대한 좋은 부동산을 매수하자. 저평가된 아파트를. ETF 뭐 이런 거 좋죠. 근데 주식에 당장 넣어놨을 때 그 내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시점에 이 주식을 만약에 빼려는 시나리오를 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집이 아니라 주식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뺄 때 피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20년에 어떤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에 코로나가 그때 되게 심하게 왔었잖아요. 3월, 4월 이러면서 그때 부동산에 되게 떡락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몇 달이 지나고, 그러니까 저는 2019년부터 이제 넣었던 건데, 다행히 회복을 해가지고 제가 매도할 당시에는 그래도 가격이 오른 상태였어요. 다행히 몇백만 원 이제 먹고 나왔는데, 그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주식이 되게 떨어졌다면 저는 이 부동산 사는데 되게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조금만 돈이라도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당장 어느 정도 시드를 모아놓은 상태고 매수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주식이나 다른 데에 파킹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드로 가지고 있으세요. 현금으로.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직접 다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일반 서민으로 어떤 부의 추월차선의 사다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려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 자산을 사자. 근데 부자라 그러면 되게 먼 미래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게 있대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매월 내가 퇴직을 했을 때 한 350, 예를 들면 350 정도가 있으면 적정 월 생활비래요.
내가 요 정도의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면 매월. 근데 이거를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3%씩 매년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30년 뒤를 내다보면 대략 750만 원이거든요. 요 정도의 금액이 저희한테는 필요한 거죠. 매월 고정적으로 이게 적정한 생활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금액이래요. 뭔가 엄청 막 내가 호화스럽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단순히 되기 위해서라고 목표를 잡으면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60살, 70살 이 나이 되도록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때 이 나이 때 되면은 나이 드신 분들 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거 하나씩 없는 분들이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건강 관리 되게 잘하고 있는 분 아닌 이상은 내가 건강 관리를 안 하면 이때 되면은 몸이 오래오래 썼기 때문에 지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 돼서도 계속 이 현금 흐름을 만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시간이 저희는 많고 젊잖아요. 젊기 때문에 지금을 고생해서 나중에 먼 미래 60살 이후에는 일을 안 하고 한 그때 100세 시대잖아요. 저희 4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이때 편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더 잘 살고 여행 가고 싶은 거 가고 저는 유럽 여행도 한 40일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도 가고 싶고 뭔가 자녀한테도 뭔가 학원비를 아끼지 않고 뭐 학원에 대한 뭐 욕심은 없지만 아이가 뭔가를 배우고 싶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때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저 스스로도 즐길 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 투자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 매년 지금 전세금을 올려받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이제 네 채다 보니까 매년 계약을 하게 돼요. 2년에 한 번씩이라고 쳤을 때도 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2개씩은 재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몇 천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작년 이제까지 해가지고 2년 동안도 한 1억 넘게 1억 정도 전세금을 올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금 대출에 대한 리스크는 전혀 없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해보시고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좀 따라오셔서 뭐 돈 안 들잖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해보시고 만약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에서 부족하면 또 서치해보고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공부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에 나이 은퇴 후에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정도를 벌고 있다고 해도 중간에 저희가 늘 인생이 평탄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뭔가 가세가 기울 수도 있고 사실 인생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투자를 지속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 많은 그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은 결국에 인플레이션 해지 개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입문자 관점에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서 이 마인드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책이든 어디서든. 근데 저도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A라는 선택이 있고 B라는 선택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최선의 선택만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최선의 선택을 하면 좋죠. 근데 내가 이런 선택을 안 했을 때에 나는 뭔가 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사람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 나에게 맞지 않은 대출금을 빌릴 수도 있고 영끌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내 상황과 가용 자금에 맞는 저는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월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이 투자라는 거는 내가 뭔가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어요. 내가 가격이 낮고 가장 좋은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살려 그러면 이건 누구나 사고 싶은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초보자인 내가 그런 거를 바로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필요한 거고요. 부동산을 예를 들면 저희가 옷을 살 때도 뭐 쿠팡에서 산다고 해볼게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백화점에서 살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도 또 비슷한 옷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동산을 살 때 그렇게까지 막 많이 절실함이 안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한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 인터넷으로 조금 검색해보고 임장 몇 번 다녀오고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만 사람들이 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소 내가 몇 번씩 보고
직접 가보고 시간대별로도 가보고 아침, 점심, 저녁 가보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는 어떤지 보고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뭐랄까요? 바람? 어떤 온기? 이런 것도 좀 느껴보면서 아, 여기 아파트가 과연 나랑 맞을지를 잘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내가 쥐려 그러고 최선의 선택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하락기가 오고 이럴 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무조건 하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다 그럽니다. 대나무 죽순이 있잖아요. 대나무, 저희가 아는 대나무. 그 죽순이 요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자라잖아요. 죽순이. 죽순이라고 할게요. 죽순이 자라는데 이게 한 2년, 3년 동안 요만큼 자란대요. 요만큼. 2년, 3년 동안 땅에서 뭐 비도 주고 해도 쨍쨍 올 거고 토양에 있는 영양분도 먹을 거고 2년, 3년의 시간이 지나도 겨우 요 정도 자란대요. 근데 얘네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루에 30cm씩 매일매일 자란다고 합니다.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가 돌아보니 이게 시간이고 성장이라고 한다면 정체기가 정말 많이 와요. 특히 투자도 그렇고 정체기가 오거든요. 이때는 준비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고 어디 아파트가 좋을지 임장을 다니고 이게 저는 이 2, 3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상승기가 꼭 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떡상하는 시기가 와요. 그게 바로 내가 좋은 투자를 해서 이 자산이 내가 자는 동안에도 좋은 시스템으로 굴러가면서도 자산이 올라가는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번에 또 정체기가 오고 이렇게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이제 계단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림 있었잖아요.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광부가 요만큼만 이제 흙을 덮으면 돼요. 요만큼 다 팠어요, 흙을. 여기 다 흙이에요, 흙. 다이아가 있어. 근데 광부가 이렇게 계속 곡괭이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요 정도에 다 왔는데 이만큼을 다 팠잖아요, 이 사람이 시작을 해서. 근데 여기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분은 이 다이아를 못 캤죠. 아무리 열심히 인내의 시간을 견뎌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이런 어떤 성장과 성공과 어떤 내가 얻으려는 거를 얻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투자든 어떤 거든 포기하려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내가 이 흙 진짜 조금만 더 파면 다이아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그런 인내의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원룸 살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뭐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돈 모으면서 원리금 진짜 돈 안 써가면서 월급 안 써가면서 커피 아예 뭐 카페에서 사 먹어본 몇 년 동안 그러지도 않았고 뭐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제 사주시는 거나 제가 이제 뭔가 사드려야 되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그냥 먹고 싶어서 살거나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배달도 안 시켜 먹었고. 근데 저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이아를 캤고 여러분들은 아직 이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분명히 온다. 여러분들이 방향만 제대로 잘 잡는다면 이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든 어떤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자 하는 시간에서는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30cm씩 증가하는 경험을,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저는 그게 성공하는 거라고 봐요. 반 이상은 성공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동기부여도 드리고 부동산 정보도 좋은 것들이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